주어진 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십니까? 좀 나중에 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또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뭔가 일을 살짝 미뤄두는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상식을 뒤집어보는 시간이죠. 역발상 경제 시간.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호겸 교수님은 어떠세요? 일하는 스타일이 바로바로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면 조금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인데 그 어떤 일은 바로바로 하고 어떤 일은 굉장히 미루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미루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마감일을 그 달력에다가 일주일 정도 앞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일주일 먼저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마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을 일부러 더 앞당겨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근데 오늘 그 준비하신 내용이 때로는 일을 미루는 게 좋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이제 새해 되면은 서점 가면 뭐 새해 서적 관련돼서 굉장히 뭐 결심 관련된 서적, 성공학 서적 보면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빨리 해야 된다. 패스트 무버가 되라. 퍼스트 펑긴이 되라. 뭐 이러면서 먼저 나서서 해라. 미루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사업에도 그 시장에 먼저 진출해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신 건데 뭐 새해니까 당연히 올해는 좀 더 부지런해지자 이런 다짐을 하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역발상일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연구나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거 찾아봤더니 생각외로 연구나 근거가 굉장히 많았고요. 우선 그래도 가장 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연구인데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스쿨이라고 경영대학원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학교거든요. 이 학교에 이제 신지혜 박사라고 한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박사과정 재학 중에 한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신 박사님은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미루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영대학원이니까 학생들한테 그 와튼스쿨 안에 있는 편의점에 아마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편의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사람들이 또 기존에 있던 편의점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른 스토어를 한다거나 이 정도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네. 그래서 이 참가자들 좀 다시 나눠가지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일부 참가자들한테는 이걸 시키고 나서 게임을 시키거나 좀 쉬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게임을 하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뭐 그 교정에다가 뭐 조교시설을 학교니까 조교시설을 만든다든지 보건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셀프 스토리지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의점이 아니라 약간 다른 업종을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한테 바로 직업을 말하자마자 바로 일한 사람과 그 작업을 말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서 좀 시간을 끈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라고 했더니 그 일을 미룬 사람들이 28%나 더 창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한 사람과 중간에 좀 쉬고 다른 일을 한 사람과 창의성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쉬었으니까 충전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미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이게 게임을 했으니까 창의적 사고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쉬면 에너지가 돌다 보면 머리에 좀 빨리 도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 이번에는 사업 구상을 하라고 하기 전에 게임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업 구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전혀 색다른 제안이 나오지 않았대요. 기존처럼. 그래서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이게 창의성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업 구상 지시를 받고 게임을 하면서 할 일을 실제로 미루는 경우에만 창의성이 향상되는 거로 봤대요.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좀 비슷한 건데 이제 예를 들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너 이 사업 계획 만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쉬어. 그리고 게임해도 돼. 이러고 쉬게 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창의성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한번 일을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신 박사님의 의견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작업을 받고 나서 여기 막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약간의 미루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창의성이 훨씬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그 사이. 예. 그 사이 어떤 그 마음의 공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런 게 생겨난다라는 거네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관련 우리 보통 이제 시험 보면은 짧게는 하루 아주 뭐 긴 시험 같은 게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근데 네. 시험 보고 나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다 까먹잖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하다 못해가지고 이거는 뭐 네. 다른 이야기인데 보통 저희 뭐 이야기하다 어제 점심 먹은 것도 기억 못해 뭐 이런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네. 저도 약간 친구들하고 말하다가 와이프가 뭐 어제 저녁이나 점심 뭐 먹었어 그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점심 저녁을 직장인이 나가서 사 먹을 때는 김치찌개를 먹냐 짬뽕 짜장이냐 뭐 별의별 거를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점심 먹으면 다 까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데. 자이가르닉 효과. 이름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식당에 가서 저랑 비슷했나 봐요. 앉아서 봤더니 웨이터들이 이 수많은 메뉴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다 외워가지고 다 주문을 넣어주잖아요. 네네. 야 정말 대단하다. 저도 식당 가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느꼈거든요. 야, 어떻게 저 많은 주문을 다 외울까 해가지고 네. 식사가 끝난 다음에 계산하고 나서 물어봤대요. 네. 내가 오늘 뭐 먹은지 기억나세요? 이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산을 하고 주문을 넣으면 그 다음에 손님이 뭐 하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심리학자가 이걸 보고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과업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미결인 상태로 있으니까 계속 기억을 하는데 이 과업이 끝나거나 완성되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이가르닉이 알아내가지고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심리학자가 자기 이름을 붙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맴돌고 있을 때는 계속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휘발이 된다. 디램처럼 휘발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약간 저희가 성공보다는 실패, 약간 그 실패 같은 걸 더 잘 기억하고, 그리고 저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랑보다는 첫사랑을 남자들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있는 와이프를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죠. 네. 그런 것처럼 보통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이런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아픈 기억. 그렇죠.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그렇죠. 약간 미결인 상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첫사랑도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완성된 사랑이 있더라도 첫사랑 가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한 켠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인 상태가 기억이 오래 가는 거고 완결을 해놓고 나면 그냥 지워지는 그렇죠. 거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도 뇌과학 몇 번 이제 그렇죠. 별적 브로그로도 다뤘었는데 예. 이거 다 해냈어. 또 그렇죠. 다른 기억을 저장해야 돼. 그렇죠. 공간은 모자라. 이거 지워버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일을 사실은 미루게 되고 그 공간을 마련을 하면 그 사이에서 또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 요런 내용인 거고요. 맞습니다. 요거를 분명히 그럼 또 어디선간 상업적으로 이용할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광고에서도 뭐 티저 광고, 마케팅, 게임, 방송도 뭐 엄청 많이 쓰는데요. 네. 가장 많이 보는 건 우리 그거죠. 이제 드라마나 관찰 예능 같은 거 보면 막 한참 내용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딱 끊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관찰 예능이다 이러면 서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가 경쟁 결과 나오기 바로 전에 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완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 시청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저게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도록 그쵸. 티저 광고 뭐 예를 들어서 광고인데 한 10초. 그렇죠. 뭐 이렇게 보여주다 말도 저게 무슨 뭐지? 광고지 모를 그쵸. 정도까지만 광고를 하고 맞습니다. 예고편도 그렇고 드라마도 항상 다음 시간에 그쵸. 할 때는 이상한 장면 확 끊어버리고 그렇죠. 나 사람들이 약간 분노를 일으킬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거네요. 야, 이거 꿀팁입니다. 완전 좋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약간 미루면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다빈치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림으로 알고 있지만 조각, 건축, 음악, 공학, 지질학, 지도 제작, 해부학, 식물학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슈퍼 천재. 그렇죠. 정말 많은 분야에서 뭘 연구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리셨잖아요. 네. 근데 이 모나리자를 처음에 그림을 시작한 해가 1503년이었대요.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리다가 말다가를 반복을 하다가 1519년에 거의 죽음이 임박해서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6년 걸렸다. 그렇죠. 거의 16년 동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측하기는 16년 정도 걸렸다 추측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야 무슨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뭐 이렇게 10년 넘게 그리냐. 이거 뭐 이런저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이거나 그림 열심히 그럼 뭐 이런 약간 비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역사학자 윌리엄 베너 패커는 네. 다빈치가 이제 중간중간에 모나리자 그릴 때 광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면서 이제 빛이 구체에 어떻게 굴절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중간중간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모나리자가 탄생했다. 왜냐면 모나리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뭐 그림이 달라 보인다면서요. 제가 실제를 안 봐가지고 저는 실제 봤는데 모르겠던데 솔직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만 많아가지고. 다빈치가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그쵸. 오랫동안 그린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과학 분야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 레나 스보트닉이 미국 고3들 중에서 과학 영재 선발제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모아서 상을 받은 10년 지난 3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어떤 과학적 업적을 낼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사회생활, 건강 관련 행동,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할 때 그래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영역별로 혹시 일을 할 때 시간을 끌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68%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4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 영역은 일을 미룬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을 미루는 게 특히 창의적인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결과를 냈죠. 그래서 이제 과학 영재들은 왜 미루나 봤더니 과학적인 문제는 해결책 너무 빨리 서둘러서 이게 정답이야 이러면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실험도 하고 생각도 약간 좀 정리를 아끼면서 생각이 무르익을 때까지 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미루는 걸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약간 이게 내용이 좀 신기하긴 한데 공교롭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적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끈대요. 그래서 미루기 효과는 이제 창의적이거나 문제 해결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거를 더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일을 미루는 것. 꿈을 댄다고 막 너 왜 이렇게 게을러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요즘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한 프로그램 나와 가지고 그 말 했더라고요. 일을 미루는 거는 그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 가지고 약간 굉장히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직장에서 네. 제가 이렇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들었는데 전호경 교수가 이런 얘기 해줬다고 부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실전에 어떻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창의성이 있는 일에 국한된 거로 봐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창의성 있는 일에 단순 지시 작업이라든지 단순히 내일까지 어떤 걸 뭐 만들어 와 이랬는데 그렇죠. 전혀 창의성도 필요 없고 바로 만들면 되는 거를 난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좀 미뤄야지 이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죠. 그렇죠. 복사 100장 해와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좀 창의적으로 미루면서 복사를 창의적 어떻게 갑자기 돌려서 하고 보는 방향마다 다른 방법으로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창의성 굳이 필요 없잖아요. 상황과 목적에 맞게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또 하나의 역발상 경제를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